금일은 제10호 태풍 하이선에 대한 미국 기상청, 일본 기상청, 그리고 유럽 기상청, 그리고 한국 기상청 모든 기상청 정보와 더불어서 12시간 정도 남았는데 D-Day에 대한 태풍 경로와 태풍 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한국 기상청에 접속을 하시면 기상 정보가 나오고요. 9월 6일 7시에 발표한 기상청 정보예요. 태풍의 눈이 한반도를 비껴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큐슈 지방 살짝 좀 지금 표현을 해놨거든요. 태풍의 우측 반경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의 강도에 따라서 부산이라든지 울산, 강릉 이런 데는 피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태풍의 우측을 비껴나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국내 기상청 정보입니다. 10시경 대마도 부근에 상륙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태풍의 눈이 대마도 우측에 존재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중심기압이 955 헥토파스칼, 중심기압의 최대 풍속은 40m/s. 지금은 매우 강 수준이었는데 강으로 떨어진다. 강도가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955 헥토파스칼로 기압이 조금 더 올라간다라는 거는 고도가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은 거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지리산과 여기를 비교를 했을 때 노고단 위쪽에 아무것도 거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위에서 비를 쏟아붓지만은 일반적인 이런 길 다니는 데서 보면은 건물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막는 부분들이 있죠. 강풍 역시도 40m/s 최대 풍속이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고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줄어들 수 있다. 태풍의 세기가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중심기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955 헥토파스칼 그러면은 세기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9월 7일 6시에 955 헥토파스칼 그리고 12시 보시면은 965 헥토파스칼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한국 기상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일본 기상청 정보입니다. 일본 기상청 정보는 거의 비슷해요. 한국 기상청과 일본 기상청의 차이를 말씀드려볼게요. 자, 한국 기상청은 큐슈 지방이거든요. 태풍의 눈이 큐슈 지방을 뚫고 있어요. 일본 기상청 정보에서는 태풍의 눈이 완전히 벗어났죠. 한국 기상청 정보는 보시면은 태풍의 눈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일본 기상청 정보는 태풍의 눈이 완전히 벗어나죠.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한국 기상청에서는 일본 해안을 관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거고요. 방제 정보에 태풍 정보를 선택하시면 여기 10호 태풍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제는 뭐가 나오냐면 120시간 뿐만 아니라 D-Day이기 때문에 24시간, 여기서 24시간 확대 상세를 누르시면 모든 정보가 나옵니다. 대마도의 좌측을 통과한다. 거제와 부산 광역시 거기가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다. 일본 기상청 9월 6일 18시 45분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가고시마 쪽에 위치해 있고요. 9월 6일 18시 45분 강도는 매우 강한 태풍. 중심기압이 945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초당 45m. 그리고 최대 순간 풍속 돌풍이 초당 60m. 초속 40m 이상이면 사람은 물론 큰 바위도 날려버리고 달리는 차도 뒤집을 수 있다. 현재 이 태풍 하이선은 상당히 지금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9월 7일 00시 예보고요. 00시 예보 950 헥토파스칼. 이때는 강한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낮아진 거죠. 중심기압이 950 헥토파스칼. 중심기압이 올라가면서 태풍의 강도가 조금 약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40m/s. 그 다음에 최대 순간 풍속이 60m/s. 매우 강한에서 강한 그 사이 부근이고요. 9월 7일 새벽 6시 상황인데 강한 태풍이고요. 중심기압이 960 헥토파스칼이에요. 고도가 조금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압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고도는 낮아진다. 고도가 낮아지면 우리가 지리산 노고단에서 태풍을 맞는 것과 그 평지에서 맞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노고단 같은 데서는 거칠 게 없잖아요. 그대로 그냥 치고 들어가니까 중심 최대 풍속이 40m라 그러면 거기선 그냥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일반 평지 같은 경우는 뭐 건물도 있을 수 있고 산도 있을 수 있고 상당히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중심 기압이 960 헥토파스칼이다라고 하면은 태풍의 강도가 약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중심 최대 풍속이 40m/s, 사람은 물론 큰 바위도 날려버리고 달리는 차도 뒤집을 수 있다. 상당한 태풍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초당 40m로 부산을 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거예요. 대마도 좌측을 지금 통과한다라고 일본 기상청에서는 이야기되고 있고요. 9시에 국내에 상륙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부산 쪽에 상륙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보시면은 강도는 강한 태풍이고 중심 기압은 965 헥토파스칼, 조금 더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태풍의 강도가 약간 약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 초당 35, 기차 탈선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최대 순간 풍속이 초당 50m, 차를 뒤집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할 정도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국내 기상청과 일본 기상청의 지금 정보가 완전히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한쪽은 요걸 바가지로 먹을 수도 있고 한쪽은 기상 예보에 대해 정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일본이 15시간 이전 지금 정도에서는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얘네들이 정확도가 엄청나요. 15시간 이내에서는 상당히 정확한 확률을 자랑을 하고 있다. 저도 이거를 무시를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경로로 보시면은 경상북도를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때는 중심 기압이 975 헥토파스칼이고 최대 풍속이 30m, 순간 최대 풍속 45m/s, 가로수가 뽑히고 낡은 집이 무너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중심 기압의 풍속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은 상당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동해로 관통을 한다. 윈디닷컴 보시면은 일요일 6일 22시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제 10호 태풍 하이선은 지금 가고시마 서쪽 부근, 가고시마의 좌측 부근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 944 헥토파스칼 유지하고 있고요. 상당히 지금 강한 태풍이에요. 유럽 기상청 정보, ECMWF 기상청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거는 요거와 좀 틀릴 거예요. 바로 방금 전에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유료 회원의 경우는 일 4번의 업데이트, 6시간마다 업데이트가 돼요. 일반 회원들은 12시간마다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에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6시간 전에 정보를 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된 정보를 보고 있다. 현재 태풍의 중심이 가고시마 좌측에 있죠. 좌측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죠. 해안 일본 지역을 관통하는데 948 헥토파스칼, 950 헥토파스칼 이하급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대마도 스시마 섬 좌측으로 해서 952 헥토파스칼 정도의 크기로 지금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월요일 내일 7시 정도에 거제도에 상륙을 하고요. 8시 정도에 부산광역시에 도달한다. 풍속은 18m. 이 태풍의 눈 중심 부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약화될 수 있는데 이 태풍 중심 기압의 순간 돌풍이 있잖아요. 순간 돌풍이 40m에 달한다. 마린시티라든지 LCT, 부산의 그 고층 건물에 유리창을 깨기도 하고 그랬던 것. 50m 정도, 초속 50m가 유리창을 많이 깼죠. 순간 돌풍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현재 중형급 태풍을 유지하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가 45mm, 지속적으로 상당한 양의 비가 내리고 있어요. 누적 강수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일 평균으로 했을 때 부산 쪽에 120mm가 넘는 누적 강수량, 거제시는 150mm가 넘는 강수량, 울산은 120mm 정도 강수량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강수량은 강릉이라든지 속초 쪽이 상당한 강수량이 와요. 태백 150mm 가까이 되죠. 강릉 200mm 가까이 돼요. 속초는 220mm. 이런 지역의 피해가 상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이 비구름을 같이 몰고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럽 기상청 예상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뇌우의 피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천둥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를 가져올 수 있는데 보시면은 뇌우가 거의 없어요. 광주광역시에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가 됐고
충북 제천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가 된 게 바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뇌우 피해가 기상 불안정으로 일하는 부분이 이거를 국내 기상청에서 찾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낮은 구름대이기 때문에 레이더에도 잘 안 잡히는 부분들이고 이거는 기상 예측 정보 시스템들 AI 인공지능과 그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럴 때는 이 뇌우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노하우예요. 유럽 기상청이 미국 기상청에서 보는 이런 노하우들이 국내와 틀린 거죠. 아무리 뭐 슈퍼컴퓨터를 가지고서 한다 이렇게 해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쪽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이쪽에 대한 박사들 연구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미래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맞추기도 쉽진 않지만 이게 맞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기존의 집안이 상당히 약화된 상황에서 비가 이렇게 온다라고 하면은 그 피해가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200mm 정도가 오는데 지난번에 큰 비가 한번 왔기 때문에 아스팔트 같은 경우 구멍이 뚫릴 수도 있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일 대마도를 좌측으로 가는가 대마도 우측으로 가는가에 따라서 기상청이 영웅이 되는가 아니면 욕을 먹을 수 있는가. 태풍이 단 한 번에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 최선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예방이 최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위기는 반복되어 위기에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돼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는 것.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깨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성우투자입니다.